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저자는 우석, 출판사는 토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우석 선생님은 실전 투자자이십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이루신 분인데요. 이 책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실전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자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누구나 실패가 먼저이고 성공은 나중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죠.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저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테크 책을 읽고 잤습니다. 그 중에 몇 권을 소개하자면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가 좋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재테크의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철학자 휴메 말에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 재테크를 망칩니다.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입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삽니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암탉을 잡고 맙니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합니다.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US 스틸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스탠더 오일의 록펠러는 석유 시장을, JP 모건은 금융시장을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죠. 부자로 가는 길의 끝에는 독점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독점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일까요? 자본주의 시장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 때문에 수익률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모두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하는 것도 결국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본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자본가들은 가격을 담합해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인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받자 여러 회사를 묶는 트러스트를 발명했고, 다시 트러스트가 규제를 받자 합병으로 여러 회사를 합치는 콩글러머러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각국의 정부가 반독점법으로 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합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기술 개발, 특허권, 브랜드 파워, 명성을 얻으려 경쟁합니다. 이처럼 독점은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순서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면 맨 처음 가져야 하는 게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에는 더 좋은 자기 집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있고 황금성이 좋습니다. 땅보다는 못하지만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수익률도 좋은 편이죠. 아파트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독점적 지위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순입니다. 서울은 땅이 모자라서 아파트를 지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 공급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아파트의 독점적 지위는 낮아지고 따라서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나의 투자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다른 곳과 달리 아파트를 지을 땅이 특히 모자랍니다. 서울에서 주거지로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은 이미 재건축 아파트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상급 아파트를 신규로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최상급 주택지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투자에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선정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국 상승률 상위 랭킹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나는 주말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였죠. 그러나 그 시절 나는
여러 채를 살 만큼 돈이 없었고 또 주택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게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살림집 한 채만 샀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조언 덕분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더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사러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여기 30평형 아파트의 땅 지분이 얼마나 됐죠? 그리고 여기 주변의 땅 시세는 평당 얼마죠?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나는 언제나 땅값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일까요? 아파트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은 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때 가격이 15억 원이고요. 지금은 몇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 땅값을 제외한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건축비가 몇 배로 올라서 정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값 15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이 땅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파트를 평가해보면 비싸 보이는 아파트가 오히려 싸고 싸 보이는 아파트가 실제로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돈 벌 기회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식은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기업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명이 다를 뿐 모든 기업은 언젠가 망합니다. 포춘지의 발표 세계 500대 기업도 15년이 지나면 그중 30%가 망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이익이 줄고 마침내 망합니다. 경쟁자가 없거나 제한되는 기업은 이익도 많고 생존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익도 많이 내고 그 결과 생존 능력도 뛰어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박 주식은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화재, 롯데칠성, 태평양, 농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적인 지위의 기업입니다.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들이죠. 나는 IMF 사태 이후 경쟁사인 혜태가 갑자기 망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롯데칠성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주식인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또한 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화재, 제일기획, 태평양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 주식은 독점 내지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 종목이었죠. 나는 독점적 지위를 갖춘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음도 편했고 이익도 얻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로 자기만의 전술을 만들어라. 그러면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기 80대를 격추하여 에이스 조종사가 된 폴 로스만 상사 이야기입니다. 폴 로스만은 전투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중전 전투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공중전에서는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폴 로스만 상사는 자신이 더 이상 공중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투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는 단숨에 밀어붙이는 공중전 대신에 아주 복잡하게 계산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의 비행기를 쫓아서 기총 쏘사하는 것보다는 예상 목표를
분석하려대 더 많은 시간을 들였죠. 자신의 전술이 완벽히 먹힐 적기를 향해서만 돌진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전투 비행을 한 덕분에 1425회를 출격했지만 덜끝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전투 방법을 전수받은 제자 하트만은 적기를 무려 352대나 격추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공부머리 없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폴 로스만 상사처럼 자신도 부산당한 팔과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해보면 법대나 의대에 갈 정도로 공부머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성적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에 취직할 실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부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 공부에만 승부를 거는 것만큼 무모하고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운동선수에 도전하는 것만큼 승산이 없습니다. 설령 한두 번 성공한다고 해도 거기서 다른 경쟁자와 계속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을 할 때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하는 것을 할 때 신이 납니다. 잘해야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잘해야 더 하고 싶어집니다. 잘해야 부지런해지고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도 아직 잘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다면 절대로 공부로 승부를 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아이를 진정 돕는 길이라 믿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적 사고 역시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안 되는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로 눈을 돌려라. 대학도 안 나오고 배경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배경과 경험, 인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 분야 말고는 그런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하버드 출신의 외과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벽부가 최고의 엔지니어를 능가할 수 있을 거란 상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투자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세계는 IQ가 150이 IQ 120을 이기는 곳입니다. 공부머리가 없다고 해도 올바른 투자 방식을 배운다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가 특출나지 않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불린 사람을 봅시다. 절대로 IQ 순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부자를 찾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투자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공부머리가 없으면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리한 투자만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질을 갖추었는가? 자제력을 다르게 말하면 성실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실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이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덜 빠지고 장수하고 목표를 잘 달성한다고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쉽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나는 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부자 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성은 성격의 일부이며 다른 성격과 마찬가지로 약 50%는 유전됩니다. 절반 정도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환경적 영향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각성과 노력으로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성실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일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 조사도 성실성이 유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뇌의 특정 부분이 성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또한 뇌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 평소에 성실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두엽을 다친 뒤 성격이 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때는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이 달라집니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다. 이런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다르다.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 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 바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1980년대 투기 광풍을 돌아봅시다.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채권 가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엔 아파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땅 투자가 유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투자가 유행했습니다. 투기 바람도 순서가 있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 바로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황금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상투, 부동산 시장의 상투. 주식 투자의 경우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오거나 우리 사주로 부자가 된 직원이 나오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를 끌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신문 하단에 자칭 도사들이 돈 버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광고가 나오면 이미 천장이라는 신호입니다. 기술적인 지표로는 거래량이 크게 드는데 이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소심파 주주에게서 돈이 좋고 부안해동하는 주주들에게로 주식이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경계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중지하고 무조건 하차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개 3년의 사이클을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오릅니다. 오름세가 5년에서 6년 지속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집값이 3, 4년 오른 시점이라면 좋은 지역으로 교체 매매는 할지언정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 박사가 되어가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재테크 책이 잘 팔리고 9시 뉴스에서 부동산 청약 과열 보도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치장하고 과시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딱지를 붙이러 간 집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경매 전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다니는 집 달관들이 하는 이 말을 새겨들을 만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 이웃집의 이 검소 씨는 이북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 씨는 알부자였습니다. 공장도 가지고 있고 현금이 몇십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의 집안에는 자기 놈 같은 화려한 가구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즐겨 입는 옷은 공장의 작업복이고 신발은 평범한 단화였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잘해 먹었죠. 한마디로 실수 있게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지만 단지 원하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 필수품은 필요한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온갖 장식품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알고 보면 세일즈맨이다. 신문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는 진짜 고수가 아니라 북치며 물건 선전하는 고수입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돈 버는 방법도 모릅니다. 돈을 번 사람은 신문이나 방송을 타려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을 알려봐야 성가신 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가 왜 혼자서 돈을 벌지 소문을 내서 경쟁자를 불러들이겠습니까? 신문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는 사실 세일즈맨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나오면 그들이 무슨 상품을 팔려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대개 전문가의 소속을 보면 뭘 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출신의 전문가는 예적금 펀드를 최고라고 말합니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이 최고라고 권유합니다. 모두들 자신이 파는 상품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정치인도 세일즈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표를 의식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진하게도 그런 정치가와 공무원의 주장을 고지 들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재테크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몰랐던 것입니다. 종종 아무런 제품도 팔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책상머리 연구소 직원이나 교수들이 전문가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명성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상머리 전문가들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는 앵무새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드는 전문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전문가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처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돈 한 푼 안 생기는데 당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당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좀 건조해서 그런지 목 상태도 그렇고 배도 고프고 해서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저자는 우석, 출판사는 토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우석 선생님은 실전 투자자이십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이루신 분인데요. 이 책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실전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자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누구나 실패가 먼저이고 성공은 나중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죠.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저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테크 책을 읽고 잤습니다. 그 중에 몇 권을 소개하자면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가 좋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재테크의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철학자 휴메 말에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 재테크를 망칩니다.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입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삽니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암탉을 잡고 맙니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합니다.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US 스틸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스탠더 오일의 록펠러는 석유 시장을, JP 모건은 금융시장을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죠. 부자로 가는 길의 끝에는 독점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독점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일까요? 자본주의 시장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 때문에 수익률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모두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하는 것도 결국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본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자본가들은 가격을 담합해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인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받자 여러 회사를 묶는 트러스트를 발명했고, 다시 트러스트가 규제를 받자 합병으로 여러 회사를 합치는 콩글러머러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각국의 정부가 반독점법으로 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합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기술 개발, 특허권, 브랜드 파워, 명성을 얻으려 경쟁합니다. 이처럼 독점은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순서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면 맨 처음 가져야 하는 게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에는 더 좋은 자기 집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있고 황금성이 좋습니다. 땅보다는 못하지만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수익률도 좋은 편이죠. 아파트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독점적 지위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순입니다. 서울은 땅이 모자라서
아파트를 지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 공급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아파트의 독점적 지위는 낮아지고 따라서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나의 투자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다른 곳과 달리 아파트를 지을 땅이 특히 모자랍니다. 서울에서 주거지로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은 이미 재건축 아파트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상급 아파트를 신규로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최상급 주택지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투자에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선정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국 상승률 상위 랭킹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나는 주말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였죠. 그러나 그 시절 나는 여러 채를 살 만큼 돈이 없었고 또 주택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게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살림집 한 채만 샀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조언 덕분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더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사러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여기 30평형 아파트의 땅 지분이 얼마나 됐죠? 그리고 여기 주변의 땅 시세는 평당 얼마죠?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나는 언제나 땅값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일까요? 아파트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은 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때 가격이 15억 원이고요. 지금은 몇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 땅값을 제외한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건축비가 몇 배로 올라서 정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값 15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이 땅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파트를 평가해보면 비싸 보이는 아파트가 오히려 싸고 싸 보이는 아파트가 실제로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돈 벌 기회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식은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기업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명이 다를 뿐 모든 기업은 언젠가 망합니다. 포춘지의 발표 세계의 500대 기업도 15년이 지나면 그중 30%가 망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이익이 줄고 마침내 망합니다. 경쟁자가 없거나 제한되는 기업은 이익도 많고 생존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익도 많이 내고 그 결과 생존 능력도 뛰어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박 주식은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화재, 롯데칠성, 태평양, 농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적인 지위의 기업입니다.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들이죠. 나는 IMF 사태 이후 경쟁사인 혜태가 갑자기 망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롯데칠성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주식인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또한 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화재, 제일기획, 태평양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 주식은 독점 내지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 종목이었죠. 나는 독점적 지위를 갖춘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음도 편했고 이익도 얻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로 자기만의 전술을 만들어라. 그러면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기 80대를 격추하여 에이스 조종사가 된 폴 로스만 상사 이야기입니다. 폴 로스만은 전투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중전 전투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공중전에서는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폴 로스만 상사는 자신이 더 이상 공중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투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는 단숨에 밀어붙이는 공중전 대신에 아주 복잡하게 계산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의 비행기를 쫓아서 기총 소사하는 것보다는 예상 목표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죠. 자신의 전술이 완벽히 먹힐 적기를 향해서만 돌진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전투 비행을 한 덕분에 1425회를 출격했지만 덜끝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전투 방법을 전수받은 제자 하트만은 적기를 무려 352대나 격추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공부머리 없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폴 로스만 상사처럼 자신도 부산당한 팔과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해보면 법대나 의대에 갈 정도로 공부머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성적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에 취직할 실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부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 공부에만 승부를 거는 것만큼 무모하고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운동선수에 도전하는 것만큼 승산이 없습니다. 설령 한두 번 성공한다고 해도 거기서 다른 경쟁자와 계속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을 할 때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하는 것을 할 때 신이 납니다. 잘해야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잘해야 더 하고 싶어집니다. 잘해야 부지런해지고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도 아직 잘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다면 절대로 공부로 승부를 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아이를 진정 돕는 길이라 믿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적 사고 역시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안 되는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로 눈을 돌려라. 대학도 안 나오고 배경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배경과 경험, 인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 분야 말고는 그런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하버드 출신의 외과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벽부가 최고의 엔지니어를 능가할 수 있을 거란 상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투자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세계는 IQ가 150이 IQ 120을 이기는 곳입니다. 공부머리가 없다고 해도 올바른 투자 방식을 배운다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가 특출나지 않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린 사람을 봅시다. 절대로 IQ 순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부자를 찾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투자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공부머리가 없으면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리한 투자만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질을 갖추었는가? 자제력을 다르게 말하면 성실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실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이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덜 빠지고 장수하고 목표를 잘 달성한다고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쉽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나는 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부자 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성은 성격의 일부이며 다른 성격과 마찬가지로 약 50%는 유전됩니다. 절반 정도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환경적 영향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각성과 노력으로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성실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일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 조사도 성실성이 유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뇌의 특정 부분이 성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또한 뇌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 평소에 성실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두엽을 다친 뒤 성격이 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때는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이 달라집니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다. 이런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다르다.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 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 바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1980년대 투기 광풍을 돌아봅시다.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채권 가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엔 아파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땅 투자가 유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투자가 유행했습니다. 투기 바람도 순서가 있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 바로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황금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상투, 부동산 시장의 상투. 주식 투자의 경우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오거나 우리 사주로 부자가 된 직원이 나오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를 끌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신문 하단에 자칭 도사들이 돈 버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광고가 나오면 이미 천장이라는 신호입니다. 기술적인 지표로는 거래량이 크게 드는데 이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소신파 주주에게서 돈이 좋고 부안해동하는 주주들에게로 주식이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경계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중지하고 무조건 하차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개 3년의 사이클을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오릅니다. 오름세가 5년에서 6년 지속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집값이 3, 4년 오른 시점이라면 좋은 지역으로 교체 매매는 할지언정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 박사가 되어가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재테크 책이 잘 팔리고 9시 뉴스에서 부동산 청약 과열 보도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치장하고 과시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딱지를 붙이러 간 집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경매 전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다니는 집 달관들이 하는 이 말을 새겨들을 만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 이웃집의 이 검소 씨는 이북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 씨는 알부자였습니다. 공장도 가지고 있고 현금이 몇십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의 집안에는 자기 놈 같은 화려한 가구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즐겨 입는 옷은 공장의 작업복이고 신발은 평범한 단화였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잘해 먹었죠. 한마디로 실수 있게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지만 단지 원하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 필수품은 필요한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온갖 장식품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알고 보면 세일즈맨이다. 신문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는 진짜 고수가 아니라 북치며 물건 선전하는 고수입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돈 버는 방법도 모릅니다. 돈을 번 사람은 신문이나 방송을 타려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을 알려봐야 성가신 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가 왜 혼자서 돈을 벌지 소문을 내서 경쟁자를 불러들이겠습니까?
신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는 사실 세일즈맨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나오면 그들이 무슨 상품을 팔려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대개 전문가의 소속을 보면 뭘 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출신의 전문가는 예적금 펀드를 최고라고 말합니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이 최고라고 권유합니다. 모두들 자신이 파는 상품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정치인도 세일즈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표를 의식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진하게도 그런 정치가와 공무원의 주장을 고지 들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재테크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몰랐던 것입니다. 종종 아무런 제품도 팔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책상머리 연구소 직원이나 교수들이 전문가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명성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상머리 전문가들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는 앵무새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드는 전문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전문가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처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돈 한 푼 안 생기는데 당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당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좀 건조해서 그런지 목 상태도 그렇고 배도 고프고 해서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